안녕하세요. DSBA 연구실 석사과정 한승원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논문은 ETS Homer Exponential Smoothing Transformers for Time Series Forecasting 이라는 시계열 다변량 포캐스팅 태스크를 다루는 논문입니다. 본 논문은 아카이브에 2022년에 등재되었으며 총 14회 인용된 바 있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것이며 가장 먼저 논문 이해를 위해 필요한 지식을 배워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시계열 예측이라는 사전적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시계열 예측, 시계열 포캐스팅은 과거의 데이터로부터 미래의 시점의 값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즉,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델을 학습하고 학습된 모델을 이용하여 미래의 값을 예측하는 것을 바로 포캐스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계열 포캐스팅 같은 경우에는 observation, static, metadata 이러한 다양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미래의 값을 예측할 수 있고 따라서 데이터에 맞는 모델을 구성해야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 우선 알아야 할 정보는 Multivariate Time Series에 대한 정보입니다. 다변량, Multivariate은 즉 여러 개의 변수로 이루어져 있는 시계열 자료를 말하는데요. 해당하는 타임스탬프에 m개의 변수에 대한 값이 어떻게 되는지 포함을 하고 있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여러 개의 변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변량 포캐스팅 태스크에 비해 난이도가 매우 크게 상승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에 나오는 바와 같이 이제 총 이번 예시의 경우 7개의 변수에 대해서 고려가 필요하고 이렇게 데이트라는 이제 시간 단위의 타임프 스탬프에 이제 7개의 변수에 대한 자료가 담겨져 있는 것이 대표적인 다변량 시계열 자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변량 시계열 포캐스팅의 주요 고려 요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intercorrelation between variables입니다. 이는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모델링을 해야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인데요. 차원의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 PCA 같은 Dimension Reduction 방법론을 활용했으나 다운 샘플링 과정에서 중요한 관계를 갖는 변수들에 대한 정보가 소실되어 성능이 하락하는 현상을 다른 연구에서 포착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다변량 시계열 데이터, 즉 여러 개의 변수를 가진 경우에는 함부로 다이멘션 리덕션을 하기 어렵고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유난히 까다롭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Temporal Context Modeling입니다. 이 가정은 현 시점의 관측치는 과거의 관측치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가정하는 것입니다. 즉, 각 옵서베이션은 독립적으로 생성된 것이 아니며 아래 여기 보이는 조건부 확률을 가정한 joint distribution을 기반으로 합니다. 따라서 1에서 t 시점까지의 주어진 observation이 관측된 확률은 모두 아래 보이는 것 같은 조건부 확률을 가정한 joint distribution에서 파생이 된 것이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short term, short range, long range temporal dependencies를 구별을 하고 그에 맞는 모델링, 전처리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역시 2번과 긴밀한 연관을 갖고 있는데요. 템포럴 컨텍스트의 길이에 따라 그리고 종류에 따라 알맞는 전처리, 대표적인 예론 슬라이딩 윈도우 사이즈를 크게 설정하여 비교적 long range temporal dependency를 포착한다는 그런 방식의 이제 방법론들이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전 슬라이드에서는 템포럴 디펜던시의 길이에 따라 올바른 윈도우 사이즈를 설정해야 한다 했는데요. 이제 다변량 시계열 포캐스팅의 전처리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로 슬라이딩 윈도우라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는 템포럴 콘텍스트, 즉 이전 시점의 정보를 반영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직전 K개의 타임스탬프로부터 현 시점의 데이터로 룩백 윈도우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래 예시를 만들어 두었는데요. 이제 각 행은 이제 타임프 스텝, 이제 각 시간대에 해당하고 이제 열은 변수에 따른 각 관측치를 이제 의미를 합니다. 이를 룩백 윈도우,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으로 룩백 윈도우를 구성한다면 오른쪽에 보이는 이제 이미지처럼 전처리가 될 것인데요.
여기 예시에서는 이전 L개의 타임 스태프의 자료를 활용하여 T 시점에 있는 데이터에 포캐스팅을 하는 예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T-L에서 T-1에 해당하는 모든 변수의 값을 이제 입력하여 룩백 윈도우를 구성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윈도우 크기는 특히 데이터셋 모델 종류에 따라 신중히 조정해야 하는 하이퍼 파라미터이며 예를 들어 데이터셋이 long range temporal dependency를 가진다면 윈도우 사이즈를 크게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타임 스텝이 만약 L과 같거나 작은 경우, 즉 해당하는 타임 스태프에 이전 L개의 타임 스태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L보다 큰 타임 스태프부터 사용을 하거나 이전 모든 단계를 패딩을 하여 임의의 값을 넣어주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시계열 포캐스팅은 방식에 따라 또 두 가지 큰 분류로 나눌 수 있게 되는데요. 멀티 호라이즌 포캐스팅이란 한 번에 여러 미래 타임 스탬프에 대한 포캐스팅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옆에 있는 예시와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사이즈가 3인 룩백 윈도우를 이용하여 다음 3개의 타임 스탬프에 대한 포캐스팅을 하여 예측 값을 반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어떤 방식으로 입력을 주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메소드가 나뉘게 되는데요. 먼저 iterative method란 현 단계의 예측값이 곧 다음 스탬프에 재기적으로 공급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예시로 보면 yt 시점의 예측값이 입력이 되면 y hat t 플러스 1에 대한 포캐스팅이 주어지고요. 이 y hat t 플러스 1은 그 다음 단계의 입력으로 지어져 이제 미래 호라이즌에 대한 포캐스팅 값에 대한 입력으로 입력이 되게 됩니다. 이전 단계부터 누적되는 에러가 있다면은 재기적으로 공급되는 특성상 그 영향이 커질 수 있어 모델의 성능이 좋아지지도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유의 바랍니다. 그 다음 방법은 다이렉트 메터드입니다. 사용 가능한 모든 입력을 사용하여 한 번에 미래 타임 스태프에 대한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윈도우 사이즈가 3인 룩백 윈도우를 입력하면 호라이즌이 3인 미래의 예측 값에 대한 반환이 주어지게 됩니다. 앞선 슬라이드들에서는 다별량 시계의 포캐스팅에 필요한 사전 지식에 대해 학습해 봤는데요. 본 슬라이드부터는 시계열 예측 딥러닝의 크게 세 가지 부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많이들 알고 계실 RNN 베이스드 모델입니다. RNN 베이스드 모델은 입력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템포럴 콘텍스트를 반영해야 하는 시계열 포캐스팅에 특화되어 있는 모델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NLP 영역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다만 바닐라 RNN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 소실 문제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한 LSTM이 제안되었고 LSTM은 특히 Dilating LSTM, 히든 레이어의 스킵 커넥션을 적용하여 short 그리고 long term temporal dependency를 학습할 수 있는 Dilated LSTM이 시계 포캐스팅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입력 시퀀스가 긴 경우에는 현 시점에서 멀리 떨어진 과거 시점에 대한 영향력이 약해지는 장기 의존성 문제가 여전히 LSTM에도 존재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CNN 베이스드 모델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전 영역을 공부하면서 들어보셨을 것 같은 컨볼루션인데요. 비슷하게 컨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공간적인 정보를 잘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고 이 개념을 시계 포캐스팅에도 적용을 한 것입니다. 단 비전에서 널리 사용되는 2D 컨볼루션과 다르게 1D 컨볼루션은 하나의 축으로만 즉 시간 순서에 따라 이제 방향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2D와 1D 컨볼루션의 차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CNN에서는 과거와 현재 시점의 정보가 타임 인베리언트 하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가중치가 동일한 필터가 적용이 되어 컨볼루션이 수행이 된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좋은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시계의 특성에 맞는 리셉티브 필드를 조정을 해줘야 하는데요. 이는 실험적인 방법으로 가장 데이터셋과 모델에 맞는
값으로 튜닝을 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필터 단위로 로컬한 디펜던스를 파악하기 때문에 역시나 장기 유존성 문제가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이는 앞선 LSTM과 마찬가지로 Dilated Convolution이라는 것을 활용하여 어느 정도는 보완은 하고 있지만 이 점 역시 향후 CNN 베이스드 모델을 사용할 때 인지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분류는 트랜스포머 계열의 시계열 예측 딥러닝 모델입니다. 트랜스포머의 가장 큰 특징은 어텐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어텐션은 입력을 순차적으로 받지 않고도 셀프 어텐션을 바탕으로 각 시점의 정보 간의 관계를 모델링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몇 년 사이에 기존 딥러닝 방법론들을 모두 대체하고 소타 성능을 기록하고 있는 대표적인 딥러닝 모델입니다. 트랜스포머 역시 시계열 데이터 분석에도 활용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RNN이나 CNN 같은 기반의 모델들이 Long-Term Temporal Dependency를 사실은 기울기 소시 문제 때문에 잘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단점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몇 년 동안 널리 사용이 됐다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선 슬라이드까지는 시계열 포캐스팅에 필요한 정보와 최근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모델의 종류에 대해 살펴봤다면 지금 슬라이드부터는 통계적 시계열 분석에 대한 배경 지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타임 시리즈 디컴포전입니다. 시계열 데이터 모델링은 이제 크게 세 가지 컴포넌트로 구성이 됩니다. 먼저 데이터의 전반적인 추세를 반영하는 트렌드가 있고요. 그 다음은 데이터의 주기적 특성을 반영하는 시즈널리티, 그리고 모델이 예측하지 못한 부분을 이제 띄어서 보는 잔차로 볼 수 있겠습니다. 통계적 모델링에 따르면 이 노이즈는 이제 IID 평균이 0, 그리고 분산이 상수여야 하는 제약을 두고 있고요. 이에 따라 쉽게 보자면 예측 가능한 시그널과 모델로 예측이 불가능해서 이제 노이즈로 취급을 하는 랜덤 노이즈의 합은 시계열 데이터의 원본 데이터와 같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정교하게 구성한 모델이 포착을 해낸 시그널은 최대한 포착을 하되 그 시그널이 포착하지 못한 노이즈는 랜덤해야 하며 그 어떠한 트렌드나 오토 코릴레이션도 가지면 안 된다는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제로민 그리고 컨스턴트 베리언스라고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타임 시리즈 모델링의 성능은 얼마나 시그널을 잘 포착하여 노이즈를 랜덤하게 만드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부분을 그래프로 살펴보겠습니다. 통계적 모델링에 익숙하신 분들은 회귀 모형을 연상하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첫 번째 fx는 f hat x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시그널이고 이게 플러스 입실론이라는 부분이 앞서 설명드린 노이즈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시면 트렌드, 시즈널, 리메인더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요. 확실히 트렌드는 데이터의 어느 정도의 추세를 보이고 있고 시그널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기적인 변화의 폭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반면 정교하게 모델링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리메인더, 즉 노이즈 파트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트렌드나 오토 코릴레이션이 없어야 하며 쉽게 말하면 화이트 노이즈와 유사한 형태를 띄어야 한다는 가정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통계적 시계열 포캐스팅에 널리 사용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심플 익스포넨셜 스무딩입니다. 과거의 관측값들의 weighted average를 이용하여 미래의 관측값을 예측하는 포캐스팅 모델입니다. 가장 쉽게 이해를 하려면 가장 인접한 관측지에는 가중치를 최대로 하고 멀어질수록 가중치를 익스포넨셜하게 감소시켜 미래의 값을 예측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공식을 보시면 이제 가장 가까운 관측치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가중치를 주고 이제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익스포넨셜하게 가중치가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SES의 개념을 응용한 홀트 윈터스 익스포넨셜 스무딩입니다.
이 역시 현재를 기준으로 멀어질수록 가중치를 작게 하는 개념은 반영을 하지만 타임 시리즈를 타임 시리즈 디컴포션과 비슷하게 세 개의 컴포넌트로 분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트렌드, 시즈널리티, 그리고 레벨 이렇게 크게 구분이 되는데요. 시즈널리티를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애디티브, 머디플리케이티브, 홀트 윈터스, 익스포넨셜, 스무딩으로 구분도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후리에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후리에 트랜스포메이션은 의미의 음력을 사인, 코사인 함수의 조합을 이용하여 주파수 영역의 함수로 변환을 하는 과정입니다. 시계열에서는 시즈널리티를 좀 더 잘 포착하기 위해 이제 주파수 영역의 함수로 이제 데이터를 변환을 하는 과정이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앰플리튜드를 조정하여 복잡한 파동 역시 잘 모사를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시계열 데이터 분석뿐만 아니라 딥러닝 시계열 포캐스팅에도 널리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본 논문 역시 시즈널리티 포착을 위해 푸리에 베이스 K를 이용한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배경 지식으로 소개해드립니다.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저희 DSBA 연구실에서 과거에 발표한 세미나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논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 지식에 대한 설명은 끝이 났는데요. 본격적인 논문 리뷰에 앞서 본 논문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2월 기준 본 발표에서 소개할 논문은 ICAR 2023년에 제출을 하였으나 리젝되었습니다. 리뷰어의 코멘트에 따르면 방법론의 기술적인 노벨티가 시그니피컨하지 않고 레벨, 트렌드, 시즈널리티 이외 요인이 영향을 끼치는 경우 모델이 로버스트한 성능을 보일 수 있는지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밝혔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붙이자면 본 논문의 발상 자체는 충분히 독창성이 있으나 모델에 대한 실험과 실험 결과에 대한 설명이 다소 빈약하지 않았나, 따라서 본 컨퍼런스에 리젝되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코멘트를 붙여봅니다. 저자는 기존 타임시리즈 다별량 포캐스팅의 연구들의 한계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뽑았습니다. 저자는 트랜스포머가 노이즈하고 난스테이셔너리한 시계열 데이터에 템포럴 패턴을 잘 추출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실 앞선 슬라이드에서도 설명드렸듯이 트랜스포머 기반의 시계열 모델들은 템포럴 패턴, 특히나 롱 레인지 템포럴 디펜던스를 잘 포착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저자는 되려 템포럴 디펜던스가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지는 특성을 기존의 트랜스포머 기반 연구들이 잘 반영을 하지 못한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근한 데이터에 큰 가중치를 두고 멀어질수록 가중치를 작게 주는 아리마, 엑스포넨셜 스무딩 같은 통계적 시계 모델링의 성공은 릴레티브 타임 레그에 따라 각 데이터 포인트에 가중을 주는 방식이 유사도 기반의 트랜스포머의 셀프 어텐션보다 효율적이라는 것을 증명했다 주장합니다. 두 번째로 바닐라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시계의 데이터의 강한 시즈널리티를 효율적으로 학습하지 못한다라는 주장을 내세웁니다. 이때 앞서 제가 스테이셔너리티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스테이셔너리티란 데이터의 통계적 특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데이터셋에 대한 통계적 시계열 모델링의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저자는 이렇게 난스테이셔너리한 시계열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은 통계 기반의 시계열 모델링보다 템포럴 패턴을 잘 포착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저자는 트랜스포머의 셀프 어텐션이 유사도 기반에 따라서 템포럴 패턴을 추출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주장하였고, 그에 따라 셀프 어텐션 대신 익스포넨셜 스무딩 어텐션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가까운 관측치에 높은 가중치를 주는 어텐션을 사용하면은 growth 컴포넌트를 더욱 잘 포착할 수 있다라는 인투이션입니다. 따라서 셀프 어텐션 대신에 앞서 우리가 살펴본 호트 윈턴스
exponential smoothing이 주장하는 seasonality, damped growth, 레벨로 이제 decomposition을 한 뒤 타임 레그를 조명하는 어텐션을 사용한 것이 ETS 포머의 노멀한 메소드 중 하나로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frequency attention입니다. 시계열 모델링에는 흔히 시즈널리티를 잘 반영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르는데요. 앞서 저희가 역시 배경 지식을 설명할 때 언급한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을 접목시킨 frequency attention FA를 사용하여 시즈널리티를 더욱 잘 포착하자는 인투이션에 따라 frequency attention이라는 방법을 활용을 하였습니다. 다시 본 논문이 주장하는 주요 포인트에 대해 리마인드를 해보자면 시계열 포캐스팅 태스크에서 템포럴 디펜던스를 잘 포착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저자에 따르면 바닐라 어텐션 기반의 트랜스포머는 생각보다 롱텀 포캐스트에 적합하지 않다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딥러닝 기반 트랜스포머의 구조에 전통적 통계적 시계열 모델링 방법론인 엑스포넨셜 스무딩과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을 응용하여 단별량뿐만 아니라 다별량 롱 시퀀스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 태스크에서 트랜스포머보다 더욱 좋은 성능과 더욱 효율성이 높은 모델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방법론을 이용하여 ETS 포머가 만든 컨트리뷰션은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셀프 어텐션 기반 트랜스포머 베이스라인 모델들보다 성능을 더욱 증가시켰다는 점입니다. 익스포넨셜 스무드 어텐션과 프리퀀시 어텐션은 유사도 기반의 바닐라 어텐션, 도트 프로덕트를 사용한 바닐라 어텐션보다 템포럴 디펜던스를 더욱 잘 포착한다는 점을 컨트리뷰션으로 꼽을 수 있고 실험적인 결과로 6개의 단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에서 기존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들의 성능을 초월하는 소타 성능을 기록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셀프 어텐션보다 적은 연산량을 필요하여 더욱 효율성이 있는 모델을 개발하였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셀프 어텐션의 시간 복잡도는 L 스퀘어, 즉 윈도우 사이즈의 제곱이었는데요. 이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frequency attention과 exponential smooth attention을 사용을 하면 L 로그 L로 크게 시간 복잡도가 줄어들어 효율성을 개선을 할 수 있다는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추론 결과에 대한 interpretability가 향상이 됩니다. 타임 시리즈를 해석이 가능한 레벨, growth, seasonality로 분해를 하였기 때문에 향후 모델이 내린 포캐스팅 결과에 대해 사람이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기 쉽다라는 컨트리뷰션을 크게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본 논문에서 참고한 기존 연구들에 대한 소개입니다. 가장 먼저 시계열 포캐스팅에 최근에 들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인포머입니다. 인포머의 주요 컨트리뷰션은 어텐션 매트릭스는 스파스하지만 결과적으로 사용이 되지 않는 원소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필요 없는 연산량으로 인해 연산량이 증가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쿼리 키페어의 개수를 제한한 프롭 스파스 어텐션을 사용하여 연산량을 L 로그 L로 감소했다는 컨트리뷰션이 있습니다. 또한 연산량을 감소시켰기 때문에 더욱 긴 길이의 호라이즌의 포캐스팅이 가능해지며 다양한 다변량 시계열 데이터셋의 긴 호라이즌의 포캐스팅에 대해서도 소타급 성능을 기록한 논문이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자는 이 외에도 로그 트랜스, 오토인포머라는 연구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고 본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을 참고 바라겠습니다. 논문의 Related Works 파트에서 저자는 크게 기존 연구의 4가지 한계를 지적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연구들은 파라미터 학습 없이 단순히 Moving Average 방식으로 타임 시리즈를 디텐드 한다는 단점을 포착을 했습니다. 이는 복잡한 트렌드의 패턴을 포착하기 쉽지 않다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언급을 합니다. 두 번째는 로컬 컨텍스트에 대한 정보를 배제한다는 점입니다. 즉 t 플러스 1 시점에 대한 포캐스트는 t 그리고 t 마이너스 그리고 그 이전의 값들에 대해 의존적이지 않다. 템포럴 컨텍스트에 대한 정보를 잘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적을 합니다. 세 번째는 트렌드를 레벨과 그로스 컴포넌트로 분리하지 않게 되어 더욱 포캐싱에 한계가 있다 지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의로 정해진 타임 디펜던트한 코베리엇, 즉 예를 들자면 일, 주, 월 같은 이런 코베리엇에 대해 의존적이기 때문에 기존 연구들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언급을 합니다. 이에 반면 ETS 포머는 첫 번째로 디시즈널라이제이션을 통해 디컴포지션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시즈널 패턴을 더욱 잘 포착을 하고 이는 트렌드를 디텍트하는 기존 연구에 대비 큰 발전이라 언급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ETS 포머는 자동으로 시즈널 패턴을 학습하고 추출한다는 점을 주요 개선점으로 언급을 합니다. 이 외에도 저자는 어텐션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다별량 시계열 포캐스팅 태스크를 수행한 연구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시간 관계상 자세히 설명을 드리진 않고 본 슬라이드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본 논문의 방법론에 대해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먼저 ETS 포머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 전에 방법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알아둬야 할 노테이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타임 스텝 T에서 멀티베리에이트 타임 시리즈의 옵서베이션은 XT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이는 m개의 변수로 이루어진 XT의 옵서베이션이며 T 빼기 1에서 T-1 타임 스텝 이전까지 반영하는 룩백 윈도우는 밑에 보이는 바와 같이 멀티베리에이트 타임 시리즈의 옵서베이션의 여러 개의 타임 스탬프로 구성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t에서 t 플러스 h까지의 멀티 호라이즌 예측값은 xt에서 xt 플러스 h 빼기 1까지에 대한 옵서베이션 예측치라고 노테이션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보시면 좀 더 명확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여기 보이는 종이 한 장 한 장이 XT를 의미할 수 있고 이 종이 한 장이 여러 개 쌓이면은 여러 타임 스텝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ETS 포머의 노멀한 메소드 중 하나는 호트-윈터스 익스포넨셜 스무딩을 응용한 어텐션을 사용했다는 점인데요. 저자의 노테이션에 따르면 레벨은 seasonally adjusted observation과 non-seasonal forecasting의 가중 합수로 이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 파란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은 직전 주기에서 시즈널리티의 여파를 제거해준 파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빨간 부분은 직전 단계의 레벨과 그로스를 더하여 레벨을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로스 스무딩의 경우 디시즈널라이즈 레벨과 레벨의 디퍼런스와 직전 타임스탬프 그로스의 가중 합을 사용하는데요. 저자가 특별히 이렇게 구성을 한 이유는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로스의 순수한 영향을 보기 위해서 이 파란 파트에서 디시즈널라이즈된 레벨의 차이를 이용한다. 저는 이해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시즈널 파트에 대한 모델링인데요. 디시즈널라이즈 레벨과 observation의 difference 그리고 직전 단계의 시즈널리티 가중 합을 이렇게 더하여 시즈널에 대한 모델링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관측값에서 디시즈널라이즈 레벨을 빼면 이게 곧 현 타임스탬프 t에서의 시즈널리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식을 구성한 것으로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고 있고 현 옵서베이션으로 추정한 시즈널리티와 직전 단계의 시즈널리티를 더하여 매 타임스탬프의 시즈널리티를 업데이트 해준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선 단계에서 growth, level, seasonal에 대한 모델링이 있었는데요. 그 세 개의 컴포넌트를 오른쪽에 보이는 공식을 통해서 가중 합세를 하게 됩니다. 사실 호트 윈터스 익스포넨셜 스무딩 이퀘이션은 첫 번째 줄에 보이는 공식이 원본이지만 오리지널 버전의 포캐스팅 이퀘이션은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은 왼쪽의 그래프가 보이는 것처럼 트렌드가 리니어하게 상승 혹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트렌드가 이제 끝까지 변하지 않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변형이 된 이퀘이션은 트렌드가 호라이즌에 따라 익스포넨셜하게 변화할 수 있도록 댐프드 트렌드를 적용을 한 것인데요. 이를 통해 트렌드가 단순히
계속 증가를 하거나 계속 감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적절하게 변화를 하는 그런 추세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Modified Holt-Winters Exponential Smoothing Equation은 이제 로버스트한 멀티스텝 포캐스팅이 가능하도록 하기 때문에 저자는 modified 된 이러한 익스포넨셜하게 트렌드가 변화를 하는 공식을 적용을 했습니다. ETS 포머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컴포넌트를 요약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ETS 포머는 여러 개의 레이어, 인코더 레이어를 쌓아서 순차적으로 라텐트 레지디어를 구하고 이를 통해 레벨, growth, seasonal representation을 인코더 레이어를 거치면서 구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레벨과 그로우트 모델링은 가장 최근 옵서베이션에 높은 가중치를 두는 익스포넨셜 스무딩 모델링 방식을 적용하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최종적인 포캐스팅은 해석이 가능하도록 레벨, 그로우트, 시즈널 컴포넌트로 구성을 한다는 점입니다. ETS 포머를 구성하는 크게 세 가지 레이어 중에 첫 번째 레이어인 인풋 임베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코더에 본격적으로 데이터가 입력되기 전 인풋 임베딩이라는 것을 하는데요. 이 인풋 임베딩은 크기 L 사이즈의 룩백 윈도우를 컨볼루션을 통해 이제 임베딩하고 이때 크기가 3인 커널을 사용하여 인풋 채널은 M, 즉 데이터셋의 변수 개수, 만약에 다변량인 경우에는 1보다 클 것이고 단변량인 경우에는 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웃풋 채널은 D로 설정한 뒤에 템포럴 컨볼루션 필터를 사용하여 이제 룩백 윈도우가 인풋 임베딩 차원으로 매핑되게 됩니다. 이때 매뉴얼하게 다이나믹 타임 디펜던트 코베리엇을 생성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존 연구보다 이에 대해서는 개선점으로 꼽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템포럴 컨볼루션 과정을 도식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룩백 윈도우를 전처리할 때와는 양상이 약간 다른데요. 각자 행은 변수를 담당하고 있고 각 열은 각 타임스탬프의 값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템포럴 컨볼루션의 커널 사이즈가 3이며 이 경우 데이터셋의 변수의 개수가 4개여서 인풋 채널이 4개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1D 컨볼루션을 하게 되면 인풋 채널이 행을 담당하고 커널 사이즈가 열을 담당하며 아웃 채널을 설정해둔 아웃 채널만큼의 액티베이션 맵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논문상의 코드상으로도 토치에는 컨볼루션 1D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에 1D 컨볼루션을 공부하셨던 분이라면 그 과거 공부했던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템포럴 컨볼루션을 통해 룩백 윈도우로 구성되었던 원본 입력값은 인풋 임베딩 차원으로 매핑이 되어 새로운 입력값으로 탄생이 되었습니다. 이는 첫 번째 인코더 레이어로 입력이 되어 앞서 이제 설명드릴 과정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인코더는 growth와 seasonality representation을 안에 어떠한 동작으로 추출을 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합니다. 인코더의 각 레이어에서 growth와 seasonal 시그널을 추출하여 디코더에 전달하고 인풋에서 제거를 하여 이제 레지디어를 구하게 되는데요. 각 레이어를 지날 때마다 결국 결과적으로 레지디얼은 growth와 seasonality를 점차적으로 제거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트랜스포머의 인코더와 유사하게 인코더 레이어의 출력을 전달받아서 다음 인코더 레이어에 입력하는 바닐라 트랜스포머와 비슷한 방식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 바닐라 트랜스포머와 다른 점은 ETS 포머의 인코더는 인풋 임베딩과 레벨 두 가지 정보를 다음 레이어로 전달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인코더에 있는 두 가지 어텐션, 첫 번째 멀티헤드 ES 어텐션은 라텐트 그로스 추출을 관장하며 프리퀀시 어텐션은 앞서 설명드린 푸리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응용하는데요. 이는 시즈널 레프레젠테이션 추출을 관장한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코더에서 사용되는 두 가지 어텐션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자면 멀티헤드 ES 어텐션은 Non-Adaptive Learnable Attention Scheme입니다. 앞서 ETS 포머의 저자는 기존 연구들은 파라미터의 학습 없이 단순히
무빙 에버리지 방식으로 이제 학습이 진행되는 점을 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이 ES 어텐션은 learnable attention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즉 가장 최근 옵서베이션에 가중치를 많이 주고 과거로 갈수록 가중치를 엑스포넨셜하게 감소하는 호트 윈터스 익스포넨셜 스무딩에서 착안이 되었습니다. 이는 이전 인코더 레이어에서 전달받은 정보에서 그로스에 관한 리프레젠테이션을 추출하는 이에 대해서 포착을 한 뒤 추출을 하는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frequency attention은 non-learnable attention scheme인데요.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이 시즈널리티를 잘 모델링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착안을 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각 단계에서 시즈널 패턴을 추출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기존 바닐라 트랜스포머에서 사용된 바닐라 어텐션은 유사도 기반의 이제 가중치를 사용한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그와 달리 ETS 포머에서는 관측값 T와 가까운수록 높은 가중치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연산을 수행한다는 점을 가장 높은 특이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ETS 포머 인코더 내에서 growth 컴포넌트 추출을 담당하는 멀티-엣 ES 어텐션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바닐라 셀프 어텐션은 인풋 시퀀스 간의 유사성을 가중치로 활용하여 인풋 시퀀스의 가중합을 추정한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때 가중치는 정규화된 얼라이먼트 스코어이며 저자는 즉 쿼리 키 밸류가 모두 같고 쿼리와 키의 도트 프로덕트로 유사도를 구한 뒤 밸류와 다시 도트 프로덕트를 하는 셀프 어텐션을 일종의 가중합을 하는 연산으로 간주를 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영감을 얻어 가장 최근의 옵서베이션일수록 가중치를 크게 할당하여 이를 합산하여 이제 향후 포캐스팅에 활용하는 방안을 고안하였습니다. 익스포넨셜 스무딩 어텐션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동작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의 아키텍처에서도 살펴보셨듯이 익스포넨셜 스무딩 파트는 프리퀀시 어텐션이 전달한 값을 받게 되는 곧 입력으로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내부 블록에서는 이 값을 리니어 레이어에 넣어 밸류 매트릭스를 n 헤드만큼 개수만큼 구하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 포인터로 표시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파트인데요. 이제 리니어 레이어에 입력을 하여서 이제 어텐션에 사용될 밸류 매트릭스를 n 헤드만큼 구하게 되게 됩니다. 그 뒤에는 이제 구한 밸류 매트릭스와 이제 이 값들을 이용하여 이제 self ES 이것이 바로 어텐션을 수행하는 함수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슬라이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S 어텐션의 연산은 왼쪽에 보이는 공식과 같이 표현이 될 수 있는데요. AES라는 어텐션 매트릭스와 V0 그리고 큰 V의 곱슬 통해 어텐션 출력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때 이 두 값의 곱은 사전적인 의미의 곱은 아니고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밸류 매트릭스를 표기를 하는 노테이션인 V 같은 경우에는 convolution 1D FFT를 통해서 연산이 되고 V0는 아우터 프로덕트를 통해 계산이 됩니다. 이때 V0는 학습이 가능한 파라미터로 매 단계에서 이제 적점파를 통해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는 파라미터입니다. 또한 어텐션 매트릭스는 바닐라 어텐션에서는 유사도를 통해서 계산을 했던 것을 반면 본 ES 어텐션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익스포넨셜하게 가중치가 감소하는 방식으로 어텐션 매트릭스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앞서 언급한 learnable 파라미터 V0는 코드상으로는 nn 파라미터로 정의가 되어 랜덤하게 정규분포에서 추출된 값을 초기 활용하고 이는 학습 과정에서 계속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또한 스무딩 파라미터 알파, 이제 어텐션 매트릭스에 활용이 되는 알파는 역시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로 선언이 되어 매 단계에서 어텐션 매트릭스는 역전파를 통해 업데이트가 되는 역시 일종의 파라미터로 간주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V0와 밸류 매트릭스 그리고 어텐션 매트릭스 간의 곱은 사전적인 의미의 도트 프로덕트가 아니라
어떠한 연산을 거쳐서 구해지게 된다 말씀드렸는데요. 밸류 매트릭스의 경우에는 컨볼루션 1D FFT를 통해 계산이 되고 그를 통해 A 곱하기 D 차원의 행렬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 뒤 러너블 파라미터인 V0는 역시나 어텐션 매트릭스와 곱해져 A 곱하기 D 행렬을 출력하고 이는 앞서 밸류 매트릭스와 어텐션 매트릭스의 곱신 아웃풋과 더해져 최종적으로 ES 어텐션의 출력이 주어지게 됩니다. 결국 어텐션 스코어는 러너블 하이퍼 파라미터 알파2에 좌우가 되게 되는데요. 이 알파는 역전파 과정에서 업데이트가 되고 이 알파가 업데이트되는 과정에서도 각 단계의 가중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까울수록 크고 멀어질수록 작아지는 그런 익스포넨셜한 가중치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셀프 어텐션과 달리 어텐션 스코어는 유사도가 아닌 타임 레그에 의해 결정이 된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셀프 어텐션과 마찬가지로 어텐션 스코어와 그리고 value를 곱하여 입력값 중 어떤 부분이 이제 모델링 과정에서 중요한지 파악을 한다는 점에서 어텐션의 사용 목적과 본질 자체는 똑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어텐션 과정을 거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입력 차원과 출력 차원이 같은 점에서 셀프 바닐라 어텐션과 유사한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다변량 시계열 데이터의 시즈널리티를 추출을 권장하는 프리퀀시 어텐션 작동 방식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의 노테이션을 소개드리자면 J 타임 스탬프에 해당되는 룩백 윈도우의 시즈널 패턴은 이처럼 노테이션 표기가 되어 있고 이제 각 타임 스탬프에 해당되는 시즈널 패턴은 discrete Fourier 트랜스폼을 통해서 추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 구체적인 과정은 DFT를 통해 이제 시그널 디컴포지션을 한 뒤 앰플리튜드를 가장 최대로 하는 파라미터 K를 선정한 뒤 그 K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공식을 통해 시즈널리티를 추정을 한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시간 복잡도는 L제곱에서 L 로그 L로 감소하여 논문의 컨트리뷰션으로 언급했던 연산량 감소가 본 이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 논문에서 시즈널 패턴을 제거하고 이제 포착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시즈널리티의 영향을 제거하여 레벨과 그로우트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여 인코더의 다음 레이어에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는 디코더에서 향후 포캐스팅을 할 때 추출한 시즈널 패턴을 이용하여 익스트라폴레이트를 하고 이거 멀티 호라이즌 포캐스팅을 하는 과정에서 시즈널 패턴을 추가하여 좀 더 정교한 모델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프리퀀시 어텐션을 이용하여 시즈널 패턴을 추출하고 그리고 인풋으로부터 제거한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TS 포머 인코더 내부에는 두 개의 어텐션 외에도 레벨 모듈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이 레벨 모듈은 각 인코더 레이어에서 각 단계의 레벨을 다음 레이어로 전달해주는 이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 레벨 모듈은 동 레벨의 레이어에서는 그로우트와 시즈널에 대한 정보를 받고 이전 레이어에서는 레벨의 값을 전달해 받습니다. 이때 동 레벨의 레이어에서는 이미 어텐션을 통해서 이제 처리가 된 값을 다시 한번 리니어 레이어에 입력이 되어 이제 레벨 모듈의 전달이 이루어지는데요. 코드상으로 보시면 이제 growth와 시즈널은 이미 어텐션을 통해서 구해진 아웃풋이 다시 한번 리니어 레이어에 입력이 되어 이제 레벨 모듈에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레벨에 이제 어텐션을 통해서 구해진 시즈널 그리고 다시 한번 리니어 레이어에 거친 시즈널이 레벨에서 제해지고 동시에 그로스를 이용한 익스포넨셜 스무딩 어텐션을 통해서 이 해당하는 인코더 레이어의 레벨 값이 포캐스팅 되게 됩니다.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은 이 레벨은 디코더의 출력값을 전달할 때는 마지막 인코더 레이어의 레벨 모듈이 T-1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ETS 포머가 T
타임 스텝에 대한 포캐싱을 할 때 가장 직전의 단계에 대해서 생성한 포캐스트만 전달을 한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t-1 스텝에 대한 포캐스트는 이제 리피트 되어 정의된 크기만큼 복제가 되어서 하나의 벡터를 구성하고 디코더에서 어떠한 연산을 통해 활용이 된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식상으로는 이전 레이어의 레벨은 이제 디시즈널라이즈 되어서 레벨 모듈로 입력이 되고, 이전 레이어에서 전달이 된 레벨이 다시 한번 활용이 되어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포캐스팅에 사용이 되게 됩니다. 인코더 레이어 내부 작동 원리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결국 인코더의 각 레이어는 인풋 임베딩에서 growth, seasonal component, 그리고 레벨을 순차적으로 제거를 하여 이제 포캐스팅에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순차적으로 학습이 된 이 컴포넌트에 대한 정보는 하나하나 저장이 되어서 디코더에 전달이 되게 됩니다. 디코더에서는 각 레이어에서 전달받은 값들을 어떠한 연산을 통해 다시 한번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 원본 인풋인 룩백 윈도우에서 growth, level, seasonal이 각 인코더에서 순차적으로 계속 gradual하게 제거가 되는데요. 이것에서 제거되고 남은 값을 곧 레지듀얼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 값은 각 인코더 단계에서 계산은 되지만 실제 디코더의 포캐스팅 과정에서는 활용이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인코더에 대해서 최종 정리를 하자면, 인코더는 여러 개의 레이어를 쌓아서 growth, seasonal, 그리고 레벨을 순차적으로 지속적으로 포착을 하고 꾸준히 여러 값을 통해서 이제 학습을 하여 포캐스팅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학습하는 역할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코더 다음으로 이어지는 디코더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코더는 멀티 호라이즌 포캐스팅을 위해 관측값을 실제로 생성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디코더는 인코더의 각 레이어에서 growth, seasonal, 레벨에 대한 정보를 각 인코더의 레이어에서 입력을 받게 되는데요. 이 각 정보를 G+S 스택, 그리고 레벨 스택이라는 하나의 여러 개의 모듈을 통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때 레벨 스택은 인코더에서 전달받은 레벨에 대한 포캐스트의 마지막 스탬프 T 값으로 채우게 됩니다. 이는 growth 역시 비슷하게 처리가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이 다음 향후 슬라이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레벨 스택은 향후 이제 growth와 seasonal이 리니어 레이어에 입력이 되고, 향후 이제 레벨 스택의 출력값과 리니어를 거친 growth, seasonal이 최종적으로 합해져 H 스텝 포캐스트 값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 도식을 보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은데요. 인코더 레이어에서 각 입력받은 growth와 seasonal에 대한 정보는 G+S 스택을 통해서 이렇게 어떠한 연산을 통해서 처리가 되고, 각 인코더 레이어의 단계에서 이제 처리가 된 정보는 모두 더해져 리니어 레이어에 입력이 됩니다. 또한 레벨 스택에서 처리한 레벨에 대한 정보 역시 최종적으로 더해져 포캐스팅에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디코더 내의 레벨 스택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테이션부터 살펴보자면 이 t에서 t 플러스 h는 L 빼기 L, t 빼기 L에서 t 빼기 1로 구성된 룩백 윈도우로 t에서 t 빼기 h 빼기 1에 해당하는 관측값에 대한 포캐스팅 값을 의미합니다. 비슷하게 이제 해당하는 포인터가 가르치는 노테이션은 t 빼기 L에서 t 빼기 1까지 해당하는 값에 대한 포캐스팅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때 인코더 내부에는 n개만큼의 레이어가 있기 때문에 이중 디코더에서 사용되는 레벨 스택은 n번째 인코더 레이어가 출력을 한 레벨 포캐스팅의 값만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 n번째 레이어의 포캐스팅 값 중, 그 중에서도
t-l에서 t-1까지의 포캐스팅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t-1에 대한 포캐스팅만 이제 값만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 값은 이제 repeat 되어 이제 차원이 모든 차원에 대해서 t-1 값으로 입력이 되게 되고 h 멀티 호라이즌 크기만큼의 행이 다시 repeat 되어서 앞서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h 곱하기 m 차원의 레벨 스택의 내부 입력이 주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디코더 내부에서 인코더에서 전달받는 값을 추가적인 연산을 통해 이제 재처리해주는 G 플러스 S 스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컴포넌트는 growth damping이라는 스텝인데요. 앞서 이제 레벨 스택과 비슷하게 인코더의 마지막 레이어에서 t-1 값에 대한 growth forecast 값만 리피트하여 활용해서 하나의 벡터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 뒤 첫 번째 줄에 보이시는 공식을 활용해서 각 디코더 레이어에 있는 growth damping 값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이때 결국 BTN은 각 디코더 레이어에서 동일한 값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감마 값이 하이퍼 파라미터인 감마 값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디코더의 학습이 진행이 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G 플러스 S 스택의 또 다른 이제 모듈은 프리퀀시 어텐션입니다. 이는 앞서 인코더에서 살펴봤던 프리퀀시 어텐션과 동일하며 프리퀀시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그로스와 레벨과는 다르게 각 인코더 레이어에 해당되는 시즈널 포캐싱 값을 활용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J 타임 스텝에 해당하는 룩백 윈도우의 시즈널 패턴을 다시 프리퀀시 어텐션을 통해 처리해서 각 디코더 레이어의 출력으로 반환을 하게 됩니다. 이후 그로스 댐핑과 프리퀀시 어텐션을 거친 그로스와 시즈널은 더해져 이제 각 디코더 레이어의 출력으로 활용되게 되는데요. 이때 H 스텝의 멀티 호라이즌 포캐싱을 하기 때문에 크기가 h인 벡터가 반환이 되겠습니다. 네, 디코더 레이어를 하나의 그림으로 요약하자면 각 디코더 레이어에서 생산한 growth와 seasonal forecasting을 하나로 더한 뒤 이제 리니어 레이어에 입력하여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레벨 스택을 통해 구한 레벨 포캐스트 역시 이제 리니어를 거친 출력값을 통해 더해져 이제 포캐스트 호라이즌 x인 x hat t에서 t 플러스 h 값이 구해지게 됩니다. 이 TS 포머는 여러 개의 각자 다른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실 노테이션 역시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각 인코더, 디코더나 각 함수가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코더에서는 레벨, 그로스, 시즈널리티를 입력인 룩백 윈도우로부터 분해를 합니다. 인코더는 다시 분해된 정보를 디코더로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디코더는 전달받은 정보를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스택을 통해서 처리를 하게 되고 레벨과 리니어 레이어를 거친 그로스와 시즈널을 더하여 최종 멀티 스텝 포캐스트를 출력하게 됩니다. 다음은 본 논문의 실험 결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본 논문은 총 6개의 Multivariate Forecasting 데이터셋을 활용했습니다. 이 중 ETT 데이터셋만 60, 20, 20의 Train Validation Test 스플릿을 하였고 나머지 5개의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70, 10, 20 스플릿을 하였습니다. 이밸리에이션 매트릭스로는 MSE, MAE를 활용하여 실제 포캐스트 값과 실제 레이블의 값의 차이를 이제 비교하는 매트릭스를 활용하였습니다. 총 6개의 데이터와 총 6개의 베이스라인을 이제 통해서 실험을 진행하였는데요. 이 TS 포머 결과 같은 경우에는 실험을 3번 정도 진행한 뒤에 그 평균 값을 활용한 것을 평가 지표의 값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40개 답변량 세팅 중 이제 35개의 결과에서 소타 성능을 기록하였고
23개의 단변량 세팅 중에서는 17개의 소타 성능을 기록하였습니다. 개별의 데이터셋에 대해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명확한 주기적 패턴을 보이지 않는다는 엑스체인지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기존 가장 성능이 좋은 베이스라인 모델 대비 평균적으로 39.8%나 더 좋은 이밸루에이션 매트릭스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ETS 포머가 주기성이 약한 경우에도 강한 트렌드 포캐스팅 캐패시티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또한 트래픽 데이터셋에서는 ETS 포머가 다른 데이터셋에 비해 좋은 성능을 기록하지 못했는데요. 그럼에도 역시나 두 번째로 좋은 성능을 기록하면서 다양한 데이터셋에서 로버스트한 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MSE 기준 40개의 단밀량 환경에서 40번이나 이제 탑2에 해당하는 성능을 기록하였고 단변량 환경에서는 23개의 환경 중 21번의 탑2 성능을 기록하였습니다. 향후 이제 컨클루전 파트에서 언급을 하겠지만 트래픽 데이터셋에서 성능이 비교적 저조한 이유를 명시를 별도로 하지 않았다는 점은 약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어빌레이션 스터디로는 ETS 포머가 포캐스팅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주요 컴포넌트인 레벨, 시즌, 그로스를 하나씩 제거했을 때 성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멀티-햇 익스포넨셜 스무드 어텐션을 바닐라 어텐션으로 대체한 결과 성능이 저조했는데 이는 유사도 기반의 어텐션보다는 확실히 ETS 포머가 제안하는 타임 레그에 기반한 어텐션 방식이 가중치 방식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것을 시사를 합니다. 다만 실제 논문에서는 저자는 단순 주요 컴포넌트를 제거하면은 성능이 저조했다 정도로만 코멘트를 하고 추가적인 언급은 없는 점이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의 방법론과 본 논문이 다루고 있는 내용에 대한 콘클루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TS 포머의 가장 큰 이의 중 하나는 통계적 모델링과 딥러닝적 방식을 접목했다는 점입니다. 스테이셔너리티 가정을 필요로 하는 통계적 시계열 모델링은 데이터의 컴플렉시티가 나날이 증가하는 최근에는 비교적 비실용적이고 실제 현장에서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모델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이에 이 한계를 극복하여 딥러닝 영역의 통계적 모델링 메소드인 호트 윈터스 익스포넨셜 스무딩 메소드나 기타 그러한 스테이셔너리티 가정들을 이제 고려를 했다는 점에서 롱 레인지 템포럴 디펜던시스를 잘 포착하였고 딥러닝 영역에서도 여전히 통계적 모델링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잘 파악을 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는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사실 유사도 기반의 어텐션은 시간이 흐를수록 영향력이 약해지는 시계열의 템포럴 컨텍스트를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타임 레그를 고려한 익스포넨셜 스무딩 어텐션이 유사도 기반의 어텐션보다는 더욱 효율적이라는 주장은 처음 이제 주장을 접하는 입장에서는 직관적으로도 납득을 할 수 있는 논리적인 주장입니다. 기타로는 비교적 다양한 유형의 모델들을 베이스라인으로 이용해서 객관적으로 성능을 평가했던 점과 Growth Level Season 같은 해석 가능한 컴포넌트로 포캐스팅을 수행하여 결과에 대한 인터프리티빌리티를 향상시켰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논문을 읽으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한계에 대해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본 논문은 앱스트랙트 파트에서 단변량, 다변량, 그리고 여러 태스크에 대해서 로버스트한 성능을 거두고 있다. 따라서 ETS 포머의 컨트리뷰션을 강력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변량 포캐스팅에 비해 단변량은 변수 간의 복잡한 코릴레이션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난이도가 훨씬 더 낮습니다. 그에 반면 실제로 23개의 실험 환경 중 단변량 환경 중 17개에서 소타 기록을 기록하였고 되려 다변량 환경에서 더욱 좋은 성능을 기록한 것이 개인적으로는 의아했는데 이를 단변량 실험 결과를 단순히 어펜덱스로 제휴를 한 뒤 별다른 코멘트가 없었다는 점에
본 ETS 포머가 대체 단변량 환경에서는 왜 더 성능이 저조했는지 설명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제 케이스 스터디에서 언급하지 않았는데 ETT-M2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꽤나 저조한 성능을 보였는데 데이터셋의 어떠한 특징 때문에 ETS 포머가 이러한 저조한 성능을 거두었고 결과적으로는 ETS 포머가 어떠한 환경에서는 좋지 않은 성능을 낼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실험 결과였음에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아쉬웠습니다. 다음은 본 논문이 컨트리뷰션으로 꼽는 부분에 대한 확실한 어필이 부족한 점이 한계로 꼽힐 수가 있겠습니다. 논문의 저자는 논문을 통틀어 바닐라 어텐션이 유산소에 기반한 가중치를 활용하기 때문에 Long Range Temporal Dependency를 잘 반영하지 못한다 설명했습니다.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이는 개인적으로 느꼈을 땐 직관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논리적인 주장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저자가 하고 싶은 이제 주장은 어, exponential attention은 가장 최근 관측지에 높은 가중치를 주는 attention이기 때문에 long range temporal dependency를 더 잘 반영하여 vanilla attention보다는 long sequence temporal time series forecasting task에서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 라는 것을 이제 주장을 하고 싶었을 텐데 실제로 이러한 내용을 논리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이 윈도우 사이즈가 클 때는 성능이 저조했다. 이런 코멘트가 추가적으로 있어야지 저자가 주장하는 컨트리뷰션에 대한 이해가 됐을 것 같습니다. 반면 논문에 실제로 있는 내용은 다양한 베이스라인과 매트릭스 그리고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한 결과 ETS 포머가 다른 트랜스포머 기반 그리고 다른 딥러닝 기반의 시계열 LSTF 태스크에 대해서 좋은 성능을 기록했다 라고만 언급을 하고 실제로 ETS 포머의 강점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지 않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그 결과 논문에 있는 독자 입장에서는 저자가 지적을 한 기존 연구의 한계에 대해 공감하기 어렵게 됩니다. 정확히 표현을 하면 유사도 기반의 어텐션을 사용하는 트랜스포머의 구체적인 취약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쉽게 납득을 하기 어렵게 됩니다. 다음은 논문을 읽기 위해서 이해를 해야 하는 주요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이 빈약하다는 점에서 매우 아쉬웠습니다. 논문을 읽는 도중 Exponential Smoothing Attention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논문의 수식에서 언급이 되는 V에 대한 정체가 사실 논문의 어펜딕스를 통틀어서 어떠한 부분에도 설명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자의 GitHub 레포지토리에 가서 이제 코드를 살펴본 결과 V에 대한 정체를 알 수 있었고 사실 Exponential Smoothing Attention은 저자가 주장하는 본 논문의 가장 큰 컨트리뷰션인데 이를 이해하는데 쉽게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큰 장애물이라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러한 방법론에 대한 설명은 사실 생각보다 내용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부분인데 그뿐만이 아니라 실험 결과 역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어펜딕스로 이제 처리를 했다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윈도우 그 룩백 윈도우 크기에 따른 학습 시간 비교를 굳이 어펜딕스로 제외를 시킨 이유를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논문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어떠한 부분을 개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베이스라인 실험 결과에 대한 코멘트를 조금 더 자세히 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윈도우 사이즈가 증가할수록 Long Range Temporal Dependencies를 잘 반영하지 못한 모델의 성능은 저하되어야 합니다. 저자가 기존 연구에 대해서 한계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때 그 주장에 따르면 유사도 기반의 셀프 어텐션을 이용한 그 트랜스포머 계열들의 모델들이 그렇다면 윈도우 사이즈가 클 때 잘 작동을 하지 못했어야 하는데 실제로 저자가 크게 언급하고 있지 않은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윈도우 사이즈가 96에서 720으로 상승을 할 때 ETS 포머의 성능은 이제
MSE를 기준으로 2.19배 증가, 즉 2.19배 정도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유사도 기반의 셀프 어텐션을 이용하면서도 논문 자체가 LSTF에 특화되어 있다 주장하는 인포머는 MSE가 9.25배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저자가 진행한 실험 자체에서도 ETS 포머가 long range temporal dependency를 잘 포착을 하는 점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보니 논문에 있는 독자는 논문의 컨트리뷰션에 대해 쉽게 이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선 방안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저자는 어빌레이션 스터디를 통해 논문이 주로 사용하는 컴포넌트인 레벨, 시즌, 그로트, 그리고 멀티 엑스포넨셜 스무딩 어텐션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모델 개선에 영향을 끼치는지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멀티 엑스포넨셜 스무딩 어텐션을 사용했을 때 사용하지 않은 것보다 성능이 훨씬 더 좋았다는 점은 이렇게 잘 포착을 했고, 그렇게 해서 그로스를 효과적으로 잘 포착한다는 점을 잘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ESA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하나의 컨트리뷰션인 frequency attention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기 때문에 독자 입장에서는 본 논문의 가장 주요한 컨트리뷰션 중 둘 중에 하나를 쉽게 이해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이 점을 개선해야 한다면 시즈널 컴포넌트를 모델에서 제거했을 때 MSE와 MAE가 대부분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많이 증가를 한다는 점을 언급을 했다면 본 논문의 컨트리뷰션에 대해 더욱 납득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서머리입니다. 통계적 시계 방법론에서 주요 사용되는 익스포넨셜 스무딩과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을 딥러닝과 접목시켜 꽤나 좋은 성능을 기록하였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확실히 매력이 있습니다. 또한 유사도 기반 가중치를 사용하는 바닐라 셀프 어텐션의 한계를 지적하고 타임 레그 기반의 가중치를 활용하는 어텐션 방식이 시계열 모델링에는 더욱 효율적임을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바닐라 셀프 어텐션이 시계열 데이터의 시즈널리티는 잘 학습하지 못하는 점을 주목하여 프리퀀시 어텐션을 도입하였고, 다양한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다양한 윈도우 사이즈까지 조절하여 다양한 환경에서의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 실험 결과를 다양한 모델에 대해서 성능 비교를 한 점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베이스라인 컴페이슨 실험 결과에 대한 코멘트가 빈약하고, 컨트리뷰션을 입증하는 실험이나 실험 결과에 대한 코멘트가 아예 전무하거나 간단하게만 언급하는 수준인 점은 매우 아쉬운 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논문의 어펜덱스 파트에서 제공하는 ETS 포머의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ETS 포머 실험에 활용된 데이터셋에 대한 정보 역시 어펜덱스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데이터셋에 대한 정보는 논문에 읽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이 역시 어펜딕스 대신 본문에 들어가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자가 주장하는 본 논문의 컨트리뷰션 중 하나인 바닐라 어텐션에 비해 연산량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실험적인 결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